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시들무에 발걸음 해주신 킹덕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킹덕구님, 예, 안녕하세요. 킹덕구가 뭐죠? 제 별명이 덕구인데, 오, 그래가지고 그냥 킹 덕구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잠깐만, 덕구는 좀 개나 강아지한테 좀 많이 붙이지 않나요? 그런 이름을? 보통은 그런데, 이제, 제가 호적에 올라가는 본명이 마지막에 무슨 덕 이렇게 끝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약간 덕구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덕구가 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칭이자 별명이자 진짜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네. 많은. 예. 오,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 킹덕구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예. 어떤 주제가 될까 궁금하긴 합니다. 주제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예. 에피소드가 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안 해보셨을 아르바이트겠다 싶어가지고 뭐냐면 백화점 야간 보안이에요. 저희 시들무도 있긴 있었지만 네.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죠, 사연들이. 네, 다른 업종에서 야간 보안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이거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화점 문 닫았을 때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문 닫은 백화점은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킹덕구예요. 일단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방송에 많이 나와주신 다른 분들처럼 제가 어떤 특별한 뭐 눈이 있다든지 집에 뭐 신을 모시는 분이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진짜 평범한 사람인데 이 백화점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제가 이런 경험이 좀 많은데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좀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지 듣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백화점이 폐점을 하고 나서 다음날에 오픈하기 전까지 말 그대로 백화점 지키는 그런 일인데 하는 일은 저희가 순찰도 돌고요. 그리고 야간에 출입하시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음날에 행사를 한다 이러면은 매대라든지 집기 이런 거를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다 야간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야간에 출입하시는 분들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명단으로 체크를 하고 또 방제실이라는 곳에서 CCTV 근무를 저희가 또 해요. 그래가지고 각종 화재 설비 이런 것도 다 방제실에 있어서 그런 걸 저희가 야간에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명이서 일을 했어요, 야간에. 그래가지고 1명이 방제실 근무에 들어가고 나머지 2명이 뭐 순찰도 돌고 야간 인원 체크하고 이런 거를 했는데 저희는 이거를 실무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실무 뛴다 이렇게. 그래서 2명이서 실무를 하고 1명이서 방제실 근무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업무들 외에도 저희가 좀 골치를 조금 앓았던 게 폐점하고 나면은 노숙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는지도 모르는데 진짜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다 내보내야 돼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이 노숙자라 내보내는 게 아니고 폐점을 했기 때문에 다 그쵸. 내보내야 되는데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네, 보통 로비에 뭐 소파 있고 이런 데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마음먹고 어디 숨어 계시면은 저희가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화장실 같은데. 네, 화장실이라든지 비상계단이라든지 이런 데 숨어 계시면은 저희가 진짜 찾아내기가 힘든데 그래갖고 저희가 막 못 찾아내면은 다른 분들이 발견하면은 저희가 막 혼나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보안에 실패한 거니까. 그날도 저희가 폐점을 하고 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다 내보내고 저희가 한 12시 좀 넘어가지고 순찰을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5층이었나? 저희가 층을 나눠가지고 순찰을 하는데 2명이서 제가 그때 막 순찰을 돌다가 5층 순찰을 제가 돌고 있었어요. 거기가 여성복 파는 그런 매장들이 많은 여성관이었는데 제가 거기를 막 순찰을 돌고 있는데 백화점 안에 그냥 나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불 다 꺼져 있고 나 혼자 손전등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돈다는 것 자체가 무서울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갑자기 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찰그락찰그락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다가갈수록 소리가 선명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한테 야간에 작업을 하는 잔류 인원이 있는데 보고를 안 하셨나 싶어가지고 또 빨리 뛰어가가지고 뭐 하십니까 이러면은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하니까 예. 제가 그냥 천천히 걸어가가지고 매장에 가서 계세요 하고 딱 들어갔는데 뭐가 찰그락 파사삭 팍 찰그락 파사삭 팍 이 소리가 약간 반복해서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리고 어두우니까 손전등을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보는데 사람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시야에서는 등을 돌린 채로 앉아 계셨는데 행색이 누가 봐도 이제 노숙자신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자마자 제가 약간 얼어붙었던 게 그분이 뭐 하고 계셨냐면은 마네킹 있지 않습니까? 마네킹을 쓰러뜨려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서 앉아가지고 소주병으로 마네킹 머리를 막 이렇게 내려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진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힐끔 한번 이렇게 뒤돌아서 보시더니만 아랑곳 안 하고 그냥 소주병으로 계속 머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소주병이 유리니까 내리치면 깨지잖아요. 당연히 그분 손도 다치고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땅바닥에 유리 조각이 막 이렇게 흩뿌려져 있으면은 그거를 다시 손으로 싹 모아가지고 쥔 채로 마네킹 머리를 계속 내려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쳐다보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진짜 몸이 굳어가지고 그분을 좀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막 이러고 얼타고 있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나중에 눈에 들어온 건데 그분이 하의를 안 입고 계시더라고요. 바지, 팬티 다 안 입고 계셨는데 거기가 여성복 매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마네킹도 여자 마네킹일 거 아니에요. 옷도 여자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마네킹을 쓰러뜨리고 위에 올라타가지고 마네킹 옷도 약간 가위나 이런 걸로 찢은 게 아니라 진짜 손으로 푹푹 찢어놓은 것 마냥 마네킹 옷도 막 푹푹 찢어져 있고 마네킹 팔도 뽑아가지고 매둥댕이 쳐놓고 그러고 막 약간 소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에 막 바닥도 얼룩이 돼가지고 범벅이 돼 있고 너무 역겨운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진짜 보면은 이분이 약간 마네킹한테 어떤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달려가가지고 제가 어깨를 붙잡고 선생님 그만하시라고 이제 일어나시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막 말리는데도 계속 뿌리치는데 손에 소주병이 들려있고 이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전기로 다른 직원들을 제가 빨리 좀 와보라고 호출을 하고 방제실에 있는 직원한테 또 무전을 쳐가지고 여기 뭐 몇 층에 어디 구역에 무슨 매장인데 여기 CCTV 보고 빨리 경찰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10분 안 되는 시간 만에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연행을 해가셨어요. 그날은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약간 오히려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다 이거보다는 얼떨떨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쯤 돼가지고 정신이 싹 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뭐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이것도 물론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어떤 좀 특이한 성벽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마네킹한테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차라리 그거는 다행인데 인명피해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뭐 내 인생 뭐 없는데 이러면서 술 취해가지고 진짜 한 사람만 걸려봐라 이런 마인드로 어디 주거 공간 아파트 같은 데나 회사 건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혼자 뭐 야근하는 그런 여성분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짧은 이야기를 먼저 약간 몸풀기로 하나 해드렸어요. 아니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이게 뭐 경찰에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너다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만큼 귀신보다 무서운 건 없거든요. 그쵸. 만약에 제가 다칠 수도 있었고 뭐 제가 어떻게 팔을 붙잡든지 해서 제압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돼가지고 또 얘는 뭐 공권력도 없는 애가 나한테 이렇게 과잉 진압을 했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좀 차린 이후에도 어떤 대응을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그러니까 백화점에 대부분 오는 사람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쵸. 북적이고 그리고 대부분 사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어떤 트러블 같은 게 생기는 일은 잘 없거든요. 아니면 도난 사건 이런 거나 있겠죠. 네. 끽해야 정말 도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직원분한테 좀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분들이 시끌벅적하게 만든다든지 정말 그 정도밖에 없죠.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또 있나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같은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좀 결론적으로 이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이때도 저희가 3명이서 일을 했고요, 야간에. 그래서 저하고 저보다 한 살 많은 형 A 이렇게 둘이서 실무를 보고 방제실에는 그때 보안 팀장님이라는 분이 방제실 근무에 들어가셨어요. 이 보안 팀장님은 저희처럼 약간 알바로 시작하셔가지고 정직원 달고 그 다음에 팀장 달고 이렇게 되신 분이어가지고 나이 차이도 저희들하고 한 7, 6살 요 정도밖에 차이도 안 나고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부터 시작하셔갖고 어떤 저의 고충이나 이런 걸 잘 알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분하고는 편하게 일을 했거든요. 장난도 되게 서스럼 없이 치고 그랬는데 이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순찰을 2명이 찢어져가지고 순찰을 도는데 예를 들어 1층부터 4층 이렇게 하층부를 한 명이 가고요. 5층부터 8층 이렇게 상층부를 한 명이 가요. 제가 이날은 상층부에 올라가가지고 순찰을 막 도는데 8층부터 해서 7층 돌고 6층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순찰을 도는데 그 한 층 순찰 도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매장들이 있는 그 홀을 한 바퀴 쭉 돌아요. 그 다음에 층마다 직원 휴게실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 뭐 난방기구 같은 거 켜져 있는지 이런 거 한 번씩 확인해주고 네. 그 다음에 층마다 있는 공용 창고라는 게 또 하나씩 있어요. 약간 보일러실 같이 생긴 그런 곳인데 거기에 다른 매장들이 뭐 마네킹이나 집기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물류 박스 적재해 놓고 이런 곳인데 거기도 약간 뭐 문제 같은 거 없는지 혹시 뭐 불 같은 거 안 났는지 이런 거 가가지고 한 번씩 확인하면은 한 층이 그래 끝이 나는 건데 제가 6층 다 돌고 나서 공용 창고에 딱 들어갔어요. 창고에 딱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쓱 둘러보고 아무것도 없군 이러고 이제 나갈라 그러는데 뒤에서 뭐가 철푸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오씨 뭐야 하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신발 박스가 하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선반에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하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보는데 여자 구두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약간 연분홍색 여자 구두인데 하이힐 같은 건 아니고 굽이 낮은 그런 구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있는 신발 박스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네 이러면서 막 주섬주섬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선반 위에 다시 올려놓고 괜히 한 번 이렇게 손전등으로 쫙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나가려고 뒤를 돌아가지고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또 철퍽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다시 딱 돌아봤는데 또 그 신발이 또 똑같은 위치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그냥 모른 체 하고 도망갈까 막 이 생각도 했는데 만약에 이거 뭐 신발 어떻게 잘못됐다 하자 생겼다 이거 누가 책임질래 하면 다음날에 또 저한테 누가 책임져라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네. 너무 무서웠는데 그냥 눈 질끈 감고 뛰어가가지고 신발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박스에 쑤셔 놓고 그 선반 위에다가 진짜 덩크슛 하듯이 신발 팍 던져놓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진짜 뭐야 무섭게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무전이 울리더라고요. 덕구 송신하라 막 이러면서 예 말씀하세요 이러는데 팀장님이에요. 팀장님이 무전을 보내신 거예요. 팀장님이 야 덕구야 니 혼자 뭐하노 임마 니 뭐 달밤에 체조하나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선반에서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그것 좀 정리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야 떨어지긴 뭐가 떨어지노 막 아무것도 없는데 니 혼자 생쇼하더만 이러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가뜩이나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예 저 혼자 생쇼했습니다 됐습니까 하고 그냥 무전기 무시하고 남은 순찰 다 돌고 나가지고 방제실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A형은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팀장님이 제가 온 거를 딱 보고 나서 야 쟤 아까 어떻게 했는지 아나 이러면서 또 놀리는 거예요. 혼자 막 생쇼했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팀장님. 그러면은 CCTV 한번 보자고. 왜냐면 저도 방제실에서 CCTV 근무를 해봤으니까 이게 어떤 각도에서 찍히는지 알잖아요. 이게 어떤 집기나 이런 거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각도가 절대 아니고 선반이 정면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안 보일 수가 없는 각도이기 때문에 우리 셋이 다 같이 보는 앞에서 CCTV 한번 까보자 그랬어요. CCTV를 재생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CCTV가 백지처럼 아무것도 안 찍혔다 이게 아니라 선반에는 제가 봤던 그 신발 박스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혼자 이렇게 나가다가 뒤를 돌아가지고 선반 앞으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혼자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손으로 휘적휘적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선반 위에 또 손 뭐 올려놓듯이 휘적휘적 하다가 다시 뒤돌아가지고 나가다가 또 멈춰가지고 다시 선반 앞으로 막 뛰어오다가 또 쭈그려 앉아가지고 손으로 내려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선반 위에 손 올리고 진짜 누가 봐도 생쇼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옆에서 사람들은 이거 봐라 니 혼자 생쇼하는 거 맞지? 니 뭐 운동하다 걸리니까 쪽팔려가지고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웃는데 저는 웃음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그날은 제가 그렇게 좀 찝찝한 상태로 퇴근을 하고 그 다음날에 다시 출근을 했어요.
그날은 저 A형 이렇게 둘이서 실무를 보고 방제실에는 방제실장님이라는 분이 그날은 방제실 근무에 들어왔는데 오. 그분은 저희처럼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원래 낮에 하시는 분들인데 방제실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약간 야간 당직 하시듯이 한 번씩 들어와요, 야간에. 근데 이분하고 약간 저희가 일을 하는 게 조금 불편했던 게 나이도 좀 아버지 뻘 되는 분인데 말씀도 워낙 없고 근무 태도 같은 것도 너무 FM으로 요구하고 이러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좀 불편해하는 분이었는데 그날 또 출근해가지고 노숙자분들 내보내고 할 거 하고 보고서 쓸 거 쓰고 다 보고 드린 다음에 실장님 이제 저희 뭐 실무 투입해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러고 들어가는데 제가 방제실을 나가면서 그 A형하고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형한테 형 오늘은 형이 상층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하층 보고 갈게요. 막 이러니까 그 형이 야 니 뭐 어제 그것 때문에 그러나 니 무서워가 그러나 이러면서 또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짜증이 나니까 형 예 무서워요 바꿔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바꿔달라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실장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야 덕구야 이거 그게 뭔 소리고 6층에 뭐가 있는데 뭐 때문에 무서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막 좀 호들갑 떨면서 분명히 신발이 떨어졌는데 CCTV 아무것도 안 찍혔다고 저 혼자 생쇼한 사람 됐다고 무서워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그래 올라가라 일단은 예 고생하십시오 하고 올라가려는데 야 덕구야 일단은 오늘은 저 6층 공동 창고에는 일단 들어가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괜히 그런 말 들으니까 더 좀 찝찝하잖아요. 무섭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무조건 상층부 안 가야지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져가지고 제가 결국에 상층부로 갔어요. 그날도 8층 돌고 7층 돌고 6층에 딱 순차를 돌러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차를 다 마무리를 하고 화장실을 갈까 아니면 바로 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너무 급하니까 고객용 화장실은 진짜 아예 반대편으로 한참 걸어가야 돼가지고 가려면 직원용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직원용 화장실은 문제가 뭐냐면은 어제 그 창고 앞에를 지나가야 돼요. 가기 싫은데 하다가 내가 그 창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별일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 직원용 화장실로 제가 들어갔어요.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려고 그러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거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단수가 된다는 소리는 내가 못 들었는데 찝찝한데 그냥 손 씻지 말고 나가야겠다 하고 뒤를 딱 돌았는데 화장실에 변기 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기 칸 문이 원래 열려 있었는데 제가 뒤를 돌자마자 변기 칸이 혼자서 그냥 쾅 닫히는 거예요. 바람이 닫았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세게 쾅 닫혔는데 바람이 닫을 수도 없는 게 화장실 안에는 창문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소름이 돋는데 문이 쾅 닫히더니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냥 뭐야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화장실 닫힌 변기 칸 그 안쪽에서 뭐가 이렇게 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노크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노크처럼 이렇게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진짜 으악 하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뛰어나왔어요. 막 도망쳐 나오는데 그 화장실을 가려면은 그 창고 앞에를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창고 앞에를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분명히 제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그 창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제가 막 뛰어나오면서 창고 문을 봤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창고 문이 열려 있는 거를 보면서 뛰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자빠졌어요. 다 빠지니까 막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막 무서워 죽겠고 해가지고 제가 무전기를 꺼내가지고 A 형한테 소리를 쳤어요. 형 지금 어딨어요? 형 이거 6층에 창고문 형이 올라와가지고 열었어요? 이러면서 소리를 빡빡 질렀거든요 진짜. 형 대답 좀 하라고 제발 이러면서. 근데 무전으로 대답이 안 오고 형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딱 받자마자 야 니 미쳤나 니 와 그러는데 무전 실장님 다 듣고 계신다 니 왜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이거 창고문이 형이 올라와가지고 열었냐고 지금 형 어디냐고 이러니까 야 나 지금 3층에 있다 뭐 6층 창고문을 내가 열어 나 지금 3층에 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듣자마자 진짜 온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때 무전으로 실장님이 덕구야 방제실로 내려와라 덕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전으로 내가 좀 소란 피워가지고 혼내실라나 보다 싶어가지고 혼나든 말든 간에 내가 거기에 더 있기가 싫으니까 진짜 막 뛰어내려갔어요. 정신없이 손전등 잃어버리고 진짜 막 뛰어내려가니까 실장님이 오히려 저를 좀 진정시켜 주시면서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덕구야 네가 어제 6층에서 뭐 이상한 일이 있었다 했는데 그게 뭐였노? 이런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지 않냐고
어제도 막 그런 일이 있었고 방금도 제가 6층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예. 이러니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방금 있었던 그 일을 같이 CCTV로 돌려봤어요. 제가 막 화장실 급해가지고 직원용 화장실에 이렇게 막 들어갈 때까지는 분명히 제가 본 것처럼 창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창고 문이 삑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분 뒤에 제가 뛰어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실장님이 그거를 딱 보시더니 듣고야 6층에 뭐 이상한 점 없었나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방금 다 봤지 않냐고. 이게 안 이상하면 뭐가 이상하냐고. 뭐가 더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냐고.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덕구야 네가 어제 6층 창고에서 뭘 봤다고 내한테 그랬노 이러시길래 여자 구두요. 분홍색 여자 구두 이러니까 덕구야 6층이 뭐 하는 데고 이러시는 거예요. 6층은 남성관인데 왜 여자 구두가 있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한숨을 팍 쉬시더니 덕구야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네한테는 내가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 된 얘기들이거든요. 여기서 실장님이 해주시는 얘기는 그것보다도 한 10년 정도 더 전 일이에요. 원래 6층이 남성관이 아니라 아동관이었어요. 아동복 매장, 네. 아동관이었는데 그 중에서 구석 쪽에 한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좀 젊은 여자 점장님 한 30대 중후반 되시는 여자 점장님하고 알바생 한 명하고 이렇게 둘이서 굴리는 매장이었는데 그 알바생이 그만둘 때 좀 안 좋게 그만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막 싸우고 그만두면서 어떤 명목으로 돈 얼마 줘라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니는 그게 충족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급이 안 되는 돈이다 이런 걸로 엄청 싸우면서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엄마를 대동을 해가지고 매장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쩐 일로 왔냐 이런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지금 고객으로 온 거다. 고객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막 놓고. 근데 그게 그날 하루에 끝난 게 아니고 진짜 몇 주 몇 달을 계속 찾아와가지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애기 옷 파는 매장인데 그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고 아 실수 죄송해요 이러고 그냥 가버린다든지 옷을 하나 딱 골라가지고 저 이거 살게요 이러고 현금 그냥 카운터에 던져버리고 가버린 다음에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당신 왜 나한테 현금 받고 물건 팔았는데 영수증 안 주냐 백화점에서 이러면은 불법인 거 모르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신고하고 컴플레인 넣고 해가지고 벌금 얼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몇 달을 괴롭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점장님이 하필이면 또 그때 임신을 하고 계신 상태였는데 네. 알바생 한 명 그만둔 채로 사람도 못 구하고 계속 혼자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또 찾아와가지고 몇 달을 그래 괴롭히니까 일을 하시다가 하혈이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병원에 바로 뛰어가 보니까 너무 안 좋게 또 유산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으니까 그 점장님이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며칠을 출근을 아예 안 하셨대요. 처음에 뭐 하루 이틀은 그 옆에 매장 직원분들이 와가지고 불 켜주고 손님 오시면은 대신 받아주고 이랬지만 일주일 넘게 계속 출근을 안 하고 계시니까 백화점 입장에서도 그 점장님한테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이 계속 안 닿다가 한 일주일 넘어서 연락이 닿았는데 아니 점장님 무슨 사정 생기셨냐고 아 그럼 말씀을 하셔야지 무단으로 일에 안 나오시면 어떡하냐고 이게 다 백화점 매출하고 직결이 되는 건데 위약금 내고 뭐 매장 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시면 당장 나오셔라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점장님이 나오셨는데 일은 안 하시고 그냥 멍하니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고 손님이 오든 옆에 매장 직원이 오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사람 오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러고만 계시다가 백화점이 폐점을 할 때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하잖아요. 그분은 안 가고 계속 앉아있더래요. 옆에 매장 직원분이 아 매니저님 퇴근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예 저는 그냥 정리할 게 좀 남아가지고요 이러고 퇴근을 안 하고 계속 앉아 계셨대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이제 다 퇴근하고 혼자 남으니까 그때 공용 창고에 가셔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좋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그 창고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뭐 야간 보안 직원이든 누구한테 발견이 됐겠죠. 한참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백화점이 난리가 난 거죠. 약간 고위 좀 관리자 그런 분들 막 새벽에 다 뛰어나와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수습하고 자기들끼리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주변에 직원분들 연락 돌려가지고 확인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 주변 직원분들은 또 다 아주머니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다 말씀을 해준 거예요. 사람한테 엄청 시달렸고 유산도 됐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다. 아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6층 전체를 좀 관리하시는 그 담당자님이
당장 몇 시간 뒤면 오픈을 해야 되는데 사람 불러갖고 뭐 구술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그 무속인 분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장소에 그분 물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랬대요. 자꾸 그 직원들이 그 무서운 거 꼭 참고 그 공용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막 샅샅이 뒤져보니까 그분이 그 안 좋은 선택을 하시기 전에 신발을 벗어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두신 거예요. 그게 제가 본 그 연분홍색 구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찾았다고, 신발이 있다고 이러니까 그 신발 들고 당장 자기한테 오라 그랬대요. 그 무속인분을 찾아가니까 부적을 2개를 써주더래요. 부적 2개를 써가지고 신발 한 짝 한 짝에 넣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그 고인분이 돌아가신 그 장소에서 태워라 이를 시켰대요. 근데 지금은 영업을 해야 되니까 손님들 다 계신데 그거를 불태울 수는 없다 보니까 그날 폐점을 하고 나서 거기서 창고에서 불을 태우자 해가지고, 근데 또 창고에서 그거를 불태우면은 화재 경보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님이 방재실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창고에서 이거를 좀 불태울라 하는데 화재 경보만 잠깐 좀 꺼달라 이를 부탁을 하시면서 실장님이 다 알게 되신 거예요. 야간에 그 보안 직원분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는데 담당자님한테 그 얘기들을 다 듣고 나가지고 알겠다 하고 야간에 화재 경보를 꺼주신 게 방재실장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불 태우고 나서 다음날에 무당분이 전화가 왔대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뭐가 보이길래 봤는데 그 6층이 아동매장이라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예 맞다고, 아동복 파는 아동매장이다 이러니까 그 아동복 매장을 가능한 빨리 아예 백화점에서 빼버리든지 층을 아예 바꿔버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고인이 유산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분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가 아동복 매장이면은 애기들이나 애기 엄마들이 많이 올 건데 그거를 보고 나쁜 마음을 먹어가지고 붙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례적으로 정말 빠른 시간에 그 아동복 매장이 제가 기억하기로 2층인가 3층인가로 내려가고 그때부터 그 6층이 남성복 매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분 말씀대로 층을 바꾸게 되고 그 창고에서 부적을 넣은 신발을 태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무속인 분이,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 해에 한 번씩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부적을 받아가가지고 그때마다 그분이 돌아가신 데다가 가가지고 태우라 그랬대요. 근데 이게 약간 뭐 2년에 한 번 와라, 3년에 한 번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어떤 기준이 충족이 되는 그런 해가 또 있나 봐요. 약간 뭐 돼지띠의 해다 이런 거면은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뭐 황금 돼지띠의 해다 이런 거는 되게 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가 충족이 되는 그런 해마다 찾아와가지고 받아가가지고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창고랑 화장실에서 그 일을 겪은 게 거의 한 16년, 17년이 지나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직원분들은 퇴사를 하셨다든지 그만두셨다든지 층 전체를 담당하시던 분도 본사의 다른 직책으로 가게 되시고, 그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도 그거를 기억 못하고 아예 모르고 부적을 받아다 태우질 않은 거예요. 실장님조차도 그거를 까먹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6층 창고에서 뭐 신발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아차 싶어가지고 기억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새벽에 실장님한테 방제실에서 그 얘기들을 다 전달을 받은 다음에 와 이러고 벙쪄 있는데 실장님이 덕구야 니 뭐 오늘 제정신 아닐 건데 먼저 들어가 볼래? 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벽에 또 그 무서운 얘기를 듣고 혼자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또. 네. 그래서 아니다 저 아침까지 있다 가겠습니다 하고 퇴근을 하고 한 이틀인가 연속으로 제가 휴무가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를 알고 나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그 백화점에서 순찰이든 뭐든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뭐 상사분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 퇴사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학교도 복학을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퇴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일을 그만두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얘기였습니다. 이런 직업괴담을 또 어떻게 들어보겠습니까, 덕분님. 예, 너무 귀한 직업괴담. 특히나 백화점 야간 보안 직업괴담은 정말 또 듣기가 쉽지가 않죠. 주변에 잘 없죠, 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설령 많더라도 그런 일들이 잘 겪었던 적이 없는 거죠. 그쵸. 그런 잘 일을. 없죠. 네. 네, 그래서 제보가 조금 많이 없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고, 그리고
킹덕구님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건데 말씀 이렇게 잘하시기가 있나요? 아, 진짜 떨려가지고. 네. 진짜 제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준비한 얘기는 다 잘했나?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이 안 나게. 겸손까지. 야. 떨려가지고, 정말. 새해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덕구님 들어가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킹덕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킹덕구님이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덕구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즘 어떠세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쵸. 일하고, 또 씻고, 자고, 또 일하고, 이게 반복이죠, 사실, 우리 일상에. 다 똑같죠. 네, 열심히 다 똑같아요. 사시니까 다들.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네. 그래도 새해에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 챙겨야 돼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진짜 건강을 잃어보면 다 쓸모가 없어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꼭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덕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돌비님하고 우리 귀종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이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덕구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진부할 수도 있고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공포하면은 좀 빼놓을 수 없는 제 군대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무서운 점이 폐쇄된 공간에서 도망칠 수도 없는 맞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무언가를 봤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네,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킹덕구예요. 우선은 저는 강원도에 있는 모 사단에서 수색대로 복무를 했었고요. 벌써 춥다. 이제 수색 대대하고 수색 중대하고 이렇게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색 중대였고요. 연대 소속에. 어떤 차이냐면은 똑같이 그냥 수색대로서 뭐 훈련 받고 체력 단련하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GP라는 곳에 투입이 됐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GP라는 곳은 가장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 경계 초소가 있는데 그거는 GOP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거기에서 통문을 열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DMZ라고 비무장지대가 있죠. 그 안에 요새처럼 이렇게 초소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복무를 하는 건데 이야. 국제법적으로 거기가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군인이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장을 한 군인이. 그렇기 때문에 민정경찰이라는 그 딱지를 붙이고 경찰 신분으로 거기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거기에서 복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훈련소 딱 수료하고 다대 배치 처음 딱 받고 나서 한 5주, 6주 이 정도 지나고 나가지고 막 일병을 달 때쯤에 그때 제가 처음으로 GP에 투입이 되게 됐어요. 근데 보통 군대를 처음 가게 되면은 안 그래도 심란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보통의 환경은 또 아니다 보니까 정말 바로 앞에 북한군이 있고 망원경으로 걔네 뭐 하는지 보이고 막 이 정도로 바로 앞에 북한군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살짝 적응하기 어려워했었는데 그래갖고 초반에 제가 잠도 좀 설치고 가위도 좀 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위는 제가 옛날부터 막 피곤하고 이러면은 좀 자주 눌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내가 좀 적응이 아직 덜 됐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러려니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분대장 선임이 저하고 제 동기 한 명을 흡연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대화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 선임이 저희한테 뭐 막상 올라와 보니까 어떤 너 지낼만 하지 이런 얘기를 막 저희가 주고받다가 제가 그때 별 생각 없이 그냥 요새 제가 사실 뭐 잠도 좀 설치고 가위도 좀 눌리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뭐 가위 눌렸다고? 어땠는데 뭐 귀신 나왔나? 여기 귀신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반응이 보통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되게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 그럼 니도 봤겠네? 외국인?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응? 외국인? 그게 뭔 소리지? 이러고 있는데 다른 선임이 한 명 또 갑자기
막 와요. 나 뭔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 분대장 선임이 새로운 선임한테 덕구 요새 가위 눌린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임도 되게 똑같은 반응으로 와 벌써 눌린다. 그러면은 네가 제일 처음이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냐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여기 GP 초소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가위에 한 번씩 눌렸는데 그때마다 다 똑같은 귀신을 봤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외국인인데 여자라는 거예요. 머리도 막 곱슬곱슬하고 피부도 좀 까무잡잡하고 외국인 여자 귀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올라가가지고 가위 2번 눌렸나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그냥 몸만 안 움직이고. 그래서 그냥 선임들이 우리 같은 짬 안 되는 그 막내들 겁주려고 이렇게 지어낸 얘기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뭐 여기 와가지고 본 것도 없고 원래 막 그냥 귀신 있으면 재밌겠다 막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그거를 되게 심각하게 제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임들이 얘기를 했던 거를.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 날인가에 야간 근무를 하고 나와가지고 새벽 2시인가에 막사로 복귀를 했어요. 사수하고 저하고 환복하고 뭐 편안 한번 되십시오 하고 주섬주섬 들어가가지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그때도 제가 되게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며칠 잠 못 자고 새벽에 야간 근무 갔다 오고 이러니까 되게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누우면 바로 자야지 생각하고 누웠는데 그날따라 되게 좀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 체감상 한 30분에서 1시간은 계속 그냥 뒤척거린 것 같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뒤척거리다가 잠에 딱 들었는데 거의 뭐 10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체한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진짜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거를 가슴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막 뭐야 하면서 막 신음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누워서 제 발 쪽으로 시선을 이렇게 고개를 당겼는데 제 가슴팍 위에 사람 맨발이 있는 거예요. 되게 동상 걸린 것처럼 발이 새까맸는데 맨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시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싹 올려다 봤어요. 근데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한 명 제 가슴을 이렇게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가위에 눌렸구나. 그때는 제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무서우려고. 그래서 이거는 엊그제 그 분대장이 내한테 해준 얘기가 나도 모르게 좀 뇌에 이렇게 이미지가 남았나 보다. 뇌가 지금 잠이 덜 깨가지고 허상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억지로 생각을 하면서 가위를 풀려고 손가락 발가락에 힘을 막 줬어요. 힘을 막 줘가지고 손가락 꿈틀꿈틀 거리는데 보통은 그러면 바로 풀리는데 가위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왜 안 풀리지 이러면서 저도 막 그때가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땀이 막 뻘뻘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가위도 안 풀리고 막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듯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는데 갑자기 하는 그런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얼어붙었어요. 바로 얼어붙어가지고 보는데 어두우니까 그 실루엣 정도만 보이고 얼굴은 정확하게 안 보였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 눈이 되게 새빨갰어요. 너무 새빨개가지고 빛나 보일 정도였거든요. 우리 왜 어두운 복도에 나가면은 소방전 빨간색 불빛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눈이 되게 새빨갰는데 그렇게 막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더니만 사람들 한 20-30명 자고 있는 그 네모반 안을 계속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천둥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이거 사람들 다 깨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컸는데 사람들은 진짜 세상 모르고 다 자고 있고 나는 몸이 안 움직이고 그 여자는 진짜 이런 표현하면 뭐하자면 미친처럼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안 움직이는 그 상태로 한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그러다가 제가 필름이 뚝 끊어지듯이 그냥 지쳐서 잠에 든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필름이 그냥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헉 하고 이제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차렸는데 시계를 제가 봤어요. 2시 한 40분? 그런 거예요. 제가 2시에 복귀를 했는데 그 선임하고 흡연 하나 하고 환복하고 손발 닦고 뭐 한 20분 걸릴 거 아니에요. 자려고 누웠는데 한 1시간 정도 제가 뒤척거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한테 가위 눌려가지고 여자가 뛰어다니는 걸 본 것도 한 1시간 정도였고 제 체감상. 그러면은 이게 4-5시는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자다 깼으니까. 근데 2시 한 30분 40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였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홀려가지고 시간은 그대로 멈춰있고 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 갇혀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은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좀 새우고 다음날 해 뜨고 정신 차리니까 이거를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 선임이 해줬던 얘기도 저는 별로 안 믿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꿈이었겠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개꿈을 꿨겠지. 다 화상이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이틀 정도 뒤에 저하고 분대장 선임하고 같이 흡연장에 있었던 제 동기 한 명 있었다 했잖아요. 그 동기를 그냥 똘비라고 할게요. 김똘비 일병이라고 할게요. 자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야간 근무가 저녁 8시부터 10시였나? 그래가지고 취침 시간에 안 걸리는 그 야간 근무 시간대여가지고 그날은 제가 도중에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편안하게 쭉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그 네모반 불이 탁 전체가 다 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처럼 GP나 GOP에서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그렇게 모든 인원들을 다 깨운다? 그러면은 좀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비상. 뭐 도발을 했다든지 북쪽에서 귀순자가 내려왔다든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훈련도 저희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무 때나 불시에 이렇게 다 사이렌 울리고 하면은 다 무장해가지고 몇 분 안에 어디로 각자 배치되고 이런 훈련도 되게 많이 하는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불을 그렇게 탁 켜니까 모두가 다 깨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제일 막내였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불이 딱 켜지자마자 그냥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관물대 열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5초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면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거든요, 진짜. 선임들 막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날아다니고 막 고함치고 야 빨리빨리 움직여 이러면서 고함치고 난리도 아닌데 그냥 고요한 거예요. 불만 켜져 있고. 제가 막 허둥지둥 하다가 뭐가 좀 이상한데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사람들이 다 저처럼 잠에 덜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을 보면서. 제가 뭐지 하고 뒤를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곳을 저도 쳐다봤어요. 근데 저희 그날 당직 사관을 하고 계시던 부지피장님, 그러니까 부소대장님이에요. 이분이 제 맞은편에서 자고 있던 그 김똘비 일병을 막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야 똘비야 정신 차려라, 김똘비 일병 정신 차려봐 이러면서 막 흔들어 깨우고 있는데 뭐야 하면서 이렇게 기웃기웃 보는데 애가 진짜 눈이 흰자로 이렇게 뒤집어 까져 있고 몸도 이거를 발작이라 해야 되나? 몸 덜덜 떨면서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침 질질 흘리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들 당황해가지고 뭐야 하고 있고 옆 네모반에 막 의무병 깨우러 가가지고 난리치고 앰뷸런스도 불러야 되는데 그 GP에는 앰뷸런스가 그때 상주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밑에 다른 부대에서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오래 걸리고 하니까 자고 있던 GP장님 차에 태워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 몇십 명 달라붙어가지고 그 친구 막 심폐소생술 같은 거 하고 팔다리 주무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친구가 실려가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야 그냥 다시 자 해가지고 잠에 들고 다음날 점심쯤에 저희 중대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김똘비 일병은 다행히 건강상에 그렇게 생명에 위협이 될 그럴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입원을 해서 회복을 하게 됐는데 요번 GP 경계작전에서는 김똘비 일병은 제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일한 내 소대 동기였는데 좀 아쉽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근무표 다시 짜고 이렇게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그 GP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군대라는 게 소문이 되게 빠르잖아요. 다음날 되니까 야 그 김똘비 현부심 준비하고 있다던데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현역 부적합 심사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걔 건강에 진짜 큰 뭐 그런 게 있나? 군생활 못할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냥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한 달, 2달은 더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냥 원래 없던 사람 치고 살아야지 뭐 뺄 수가 있나? 후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한 5주 정도 있다가 저희가 예상보다 좀 일찍 철수를 하게 돼가지고 연대로 다시 내려가게 됐어요. 네, 연대로 내려가니까 그 김똘비 일병은 전역을 한 거는 아니고 상담하고 나서 다른 중대로 전출을 가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GP에 올라오기 싫어가지고 전출을 가게 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지가 면접 보고 지가 신청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건데 한 번 올라왔다고 이렇게 하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대에 내려와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는 되게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짐도 다 풀어갖고 다시 다 정리해야 되고 서류 같은 거 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흡연장에 딱 내려갔는데 그 김똘비 일병이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똘비 아니 잘 지냈나? 막 이러면서 인사를 했는데 똘비가 그래 뭐 니도 잘 지냈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똘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니 그때 그거 뭐 병원 실려간 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병원에서 뭐라 하더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김똘비 일병이 자기 전출 가서 그 새로운 중대 사람 한 명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야 니 먼저 올라가 있어라, 내 나중에 따로 올라갈게 그러더니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얘기를 해주는데 야 덕구야 니 그때 GP 올라가가지고 니 가위 눌렸다 안 했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가위 처음에 몇 번 눌렸다고. 근데 그거는 그냥 적응을 좀 못하고 잠 설치고 이러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냥 뭐 한 두어 번 눌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되게 심각한 얼굴로 덕구야 니 가위 눌렸을 때 뭐 못 봤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때 우리 분대장이 해줬던 얘기 니 기억하나? 외국인 여자 귀신이 있다고. 나 그거 본 것 같은데 그냥 개꿈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허상은 본 것 같다고,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 손을 이렇게 탁 잡으면서 덕구야 내도 똑같은 귀신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땠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새벽에 자고 있었는데 뭐가 가슴이 이렇게 너무 아프더래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친구는 저처럼 뭐 가위를 눌려보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예요. 네.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하고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저처럼 누워있는 가슴팍 위에 사람이 이렇게 밟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제가 봤던 그 외국인 여자 귀신, 눈 빨갛고 머리 곱슬곱슬한 검정색 원피스 입고 있는 그 여자 귀신이었다고 인상착의까지 똑같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한테 인상착의나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냥 외국인 여자였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려봤으니까 푸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뭐지 하고 하다가 그 친구는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눈을 질끈 감고 무서우니까 찬송가를 막 불렀대요. 찬송가 막 부르고 두 곡 세 곡 연달아서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명령한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기도도 막 했대요. 거의 1시간을 그렇게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자기 딴에는 이렇게 좀 이겨내보려고 그러다가 얼굴을 올려다 봤는데 정말 그 입이 귀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이렇게 입이 너무 무섭게 웃고 있었대요. 쭉 찢어져가지고. 근데 똘비가 그렇게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정말 차갑게 정색을 하더래요. 무표정으로. 그러더니 똘비가 이게 약간 먹히는 건가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소리는 안 나오지만 입으로만 뻐끔뻐끔하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한기가 들어가지고 다시 눈을 떠보니까 그 여자 귀신이 원래 가슴을 밟고 서 있었잖아요. 자세를 바꿔가지고 그 친구를 깔아뭉개듯이 이렇게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양손으로 똘비의 목을 이렇게 싹 감싸주더래요. 근데 그게 드라이 아이스처럼 너무 차가우면서도 너무 뜨겁고 너무 아팠대요, 그 느낌이. 그래서 똘비 친구가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찬송가를 막 부르고 있는데, 찬송가를 막 부르다가 이제는 최후의 발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느낌으로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딱 하고 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딱 하고 눈을 떠봤는데 그렇게 차갑게 정색을 하고 있었던 그 여자가 갑자기 또 미친 여자처럼 하면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 똘비를 내려다보면서. 똘비는 너무 무섭고 나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주기도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주기도문 계속 외웠대요. 몇 번을. 자기 체감상 1시간은 그렇게 계속 한 것 같대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그 여자가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동안 계속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었대요, 그 여자가. 근데 아멘 하자마자 한번 그냥 뚝 그치더래요, 그 웃는 소리가. 이제 가는 건가 하고 똘비가 눈을 딱 떴는데 그 여자 귀신이 갸우뚱하는 얼굴로 똘비를 한번 싹 쳐다보더니 이상한 소리를 막 내더래요. 어떤 소리였냐면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소리로 이런 소리를 막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 친구는 바로 알아들었대요. 뭐였냐면은 그 친구가 열심히 외운 주기도문을 거꾸로 역재생하듯이 외운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 똘비라는 친구가 그거를 딱 듣자마자 필름이 그냥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필름이 뚝 끊어져서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고. 그래서 병원에 있으니까 주임원사님이든 중대장님이든 찾아온 거예요. 괜찮냐고. 근데 이런 자세한 얘기까지는 그 간부님들한테는 못 드리고 자기가 퇴원을 할 때쯤에 중대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 GP 못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소문대로 현부심 얘기가 막 나오다가 그냥 GP를 못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중대에 다른 보직으로 전출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한 달 넘게 만에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그 똑같은 여자를 봤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다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몇 달 뒤에.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거는 내가 봤다는 거를 좀 인정하자 하고 다시 그 분대장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막 했어요. 그 사실 분대장님이 해줬던 얘기 저도 봤다고. 우리 전출간 그 김돌비 일병 있지 않냐고. 그 친구도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모든 중대원들 소대원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서로 그냥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더라고요. 그거를 다른 소대에 제일 높았던 선임이 중대장님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총대 메고 행보관님하고 중대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GP라는 곳에는 분종 장교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몇 달에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기도 같은 것도 좀 해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진짜 몇십 년 전에 이럴 때는 그런 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병사들도 많았고 워낙에 북한하고 바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뭐 뉴스나 이런 거에는 안 나오는 어떤 사건들도 많았겠죠. 사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군종 장교님들이 한 번씩 한 1년에 한두 번 오셔가지고 기도 같은 것도 해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군종 장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기도 한번 싹 하고, 그리고 행보관님이 어디에서 받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적 같은 거를 써와가지고 거기다 묻어놓고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GP 올라갔을 때는 정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도 다른 중대원들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뒤에 새로 들어오는 후임들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인데, 이게 약간 여담으로 소문이 조금 돌고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워낙에 세워진 지 오래된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대체 그 왜 군대에 외국인 여자 귀신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소문이 파병을 온 여자 군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 같기도 한데 이거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는 해외에서 파병을 온 그런 장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호장교 뭐 이런 분들 뭐 간호장교든 어떤 장교든 뭐 왔는데 그 사람이 유흥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그런 직업 여성을 한 명이 같이 데리고 온 건데 그 여자가 자기가 임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폐쇄돼 있고 CCTV도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GP에 데려가가지고 뭐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 귀신이 GP에 남아있는 거다더라. 뭐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런 이야기가 제가 처음 GP에 올라갔을 때 제가 직접 겪고 제 동기도 직접 겪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제 군대 괴담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조용해져요. 이게 조용해지거든요. 남성분들만 신나서 이제 채팅 치시고 대부분이 반응이 그런데 이거 레전드네. 군대 괴담 레전드. 감사합니다. 덕구님 이런 이야기를 꽁꽁 숨기고 계셨구나. 이야.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겪은 거는 한 20%고 그래도 제 동기가 겪은 게 한 80% 정도니까. 아니요. 이게 같이 봤다라는 것 자체가 인증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공포 이야기를 들은데 저희는 행복하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들었고 덕구님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차피 안 오신다고 해도 저희가 잡으러 갑니다. 조만간 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구님이 이제 저번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워낙 또 이야기를 차분하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와 오늘 연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귀신이 웃는 느낌을 너무나 전달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군대에서 겪은 분들이 계시면 댓글 꼭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반가울 것 같기도 합니다. 덕구님께서도. 그래서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